유괴에 대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301페이지고요. 유괴에 대한 개념은 유괴란 사전적으로 폭력, 협박이나 사기 등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범죄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어 억류하는 범죄를 의미하게 됩니다. 유괴는 피해자의 영구적 실종이나 사망 가능성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큰데요.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유괴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진 부모 이외의 인물이 아동을 특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이동시키는 행위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의 미숙한 의사소통 능력과 자구 능력을 이용해서 피유아의 신체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가족은 물론 사회를 더욱 경악시키게 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의 신변을 위협하는 유괴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법률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안전교육 등 여러 예방 대책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유아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자기 보호 기술을 습득하여 대처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안전 전문가인 우든이라는 학자의 실험이 이제 우리 교재에 설명되고 있는데 들려드려 볼게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유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우드는 부모의 협조하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유괴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은 낯선 어른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며 유괴범을 따라 공원에 나섰다. 저도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해보면 확실히 강아지끼리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있어서 의외로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낯선 나를 발견하기도 하죠. 혼자 다닐 때는 누군가 말을 거는 게 잠깐만요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상 말 걸거나 길을 묻지 않는데 의외로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하고 어디 병원 다니는지 얘는 뭘 좋아하는지 이름이 뭔지 몇 개월인지 몇 살인지 이런 걸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로 유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그런 것을 좀 포인트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체라는 학자의 실험도 얘가 나와 있는데요. 3살에서 6살 유아의 90%가 낯선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75%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낯선 사람의 유인에 쉽게 넘어가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괴 예방 교육의 필요성으로 아동 유괴 범죄는 아동이 어른에 대한 애절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른에게 친절해야 하며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방식의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기를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아동들은 가끔 위험한 어른이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된 유인상에 끌려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아가 유괴에 대해 이해하고 유괴범의 유인 행동에 대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유괴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괴 예방교육은 아동들이 유괴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아동들에게 유괴의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괴범들이 활용하는 유인 행동을 제시하여서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감수성을 길러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괴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요인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기준을 정리해 놓으셨네요. 국민안전처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맞벌이 가구 증가, 유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원, 동네 놀이터, 골목길 등 가정 외부 환경에 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유아 신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어른에 대한 애절을 중요시하는 문화적인 특성, 어른들에게 친절해야 하며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식의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예의 바른 유아가 되기를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영유아들은 위험한 어른의 도움을 요청을 가정한 유인 상황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괴의 방법도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기망이나 유혹으로 수단으로 유인하여 그의 의도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적 욕구도 이제 성적 욕구 충족이 가장 대표적인 동기가 되고 경제적인 이익도 아동을 인질로 양육자에게서 물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복수는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서보다 이혼 상태이거나 양육권 분쟁 중 아동을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인 욕구는 유괴당한 아동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유괴한 아동을 죽이는 경우에 그것을 우발적인 행동이기보다는 이미 살해하기로 계획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끔찍하네요. 유괴범은 어떤 접근을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1단계 기회 욕보기, 탐문하기, 유괴하기,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고요. 1단계의 기회 엿보기를 살펴보면 유괴범이 범행 대상을 찾는 단계이고 보통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를 눈여겨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도록 합니다. 2단계 탐문하기로 유괴범이 범행 대상의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인데요. 어린이에게 다가가 어린이와 부모의 이름, 주소 등을 물어보고 이때 어린이가 저항하거나 의심하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이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자리를 피하도록 합니다. 3단계 유괴학인데요. 유괴범이 어린이를 범행 장소로 데려가는 단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괴 예방 3단계 구호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외치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처 방법으로 유괴 예방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 304페이지에 실어져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도 먹지도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이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곳에서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는다.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 차가 가까이 오면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더라도 타지 않는다.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올 때는 안전한 큰 길로 다니며 혼자 놀지 않고 밝고 환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논다. 저녁 늦게까지 외부에 놀지 않도록 한다. 외출할 때는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오는지 약속 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값비싼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시계, 가방 등 고가의 소지품을 삼가는 것이 좋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문과 창문을 꼭 잠그고 있으며 누군가 찾아오면 쉿하고 없는 척한다. 위협을 느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평소 아동 안전지킴이 집이 동네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대처 방법입니다. 대처 방안으로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면 안 돼요, 싫어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 아동 안전지킴이 집, 친구 집, 가게, 상가, 학교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갈 때는 112에 신고하거나 어른에게 빨리 알려야 합니다.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란 맞벌이 및 핵가족 등으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사회 안전망, 이제 민간 협력 치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로 이제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잇는 등 위급 사항에 처했을 때 임시 보호를 하는 한편 지구대와 한라인 등을 통해 경찰과 연계하는 것이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예방 방법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부모이시니까 또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또 잘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유괴에 대해 이해하고 유괴범의 유인 행동에 대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사고로서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낯선 사람과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음을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낯선 사람과의 거리는 내 팔 길이의 2배만큼 떨어지도록 가르친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과의 거리가 내 팔 길이의 2배가 되는 만큼 떨어지도록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망칠 수 있다. 낯선 사람의 차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로 타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나쁜 사람들도 옷을 잘 차려입고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사람은 남자나 여자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도록 귀가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잠그게 하고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않게 합니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집에 혼자 있음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 경우 열쇠를 남에게 절대로 보이면 안 되고 집에 아무도 없어도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들어가도록 안내합니다. 가족의 사고 소식 등 어린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보이스피싱에 어르신들이 당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사고가 났다 이런 걸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낯선 사람이 와서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어린이를 대신 데리러 왔다고 하면 직접 부모님께 확인해 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평상시에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사고를 당해도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를 대신 데려오라는 부탁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해주어서 어린이가 속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부모의 허락 없이 받아 먹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부모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유치원이나 친구 집에 갈 때에는
안전한 큰 길로 다니게 하며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살고 있는 동네까지 분명하게 외우게 합니다. 집 전화번호와 지역번호도 외우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모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도 외우게 합니다. 비상시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전화번호 112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중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쁜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을 때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위험한 장소란 어떤 곳인가?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예를 들면 주차장, 엘리베이터, 빈집이나 공터, 공원, 높은 울타리가 이어지는 길, 쇼핑센터 등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을 때 저항하는 방법, 도움을 청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했는데 제가 이 파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저도 사실 참 부끄럽게도 박사 논문에 안 돼요. 내 몸은 소중해요. 만지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고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그 요즘 그 현장에 장기 미종사자로서 이제 자격증은 갖고 계시지만 현장을 나와 계시는 분들이 2년의 시간이 소요되면 장기 미종사자 연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장기 미종사자 연수 이제 강사로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연수를 듣다가 하루 종일 연수를 듣는데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제 논문이 갑자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나쁜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나를 납치하거나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안 돼요. 내 몸은 소중해요. 이러면 귀여워서 더 만진다고.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지. 안 돼요. 내 몸은 소중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머리가 띵 했어요. 맞아. 진짜 그렇겠구나. 왜 나는 안 돼요. 멈춰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계획안을 짰을까. 제 박사 논문 한 장을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을 때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최대한의 속도로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가르친다.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훈련시키고 어린이가 망설이며 끈질기게 따라와 차마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함께 연습해 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귀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설문조사를 핑계로 선물을 준다고 하면 필요 없어요. 모델로 스카우트 하겠다고 하면 관심 없어요. 힘들어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낯선 사람이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어. 빨리 가보자. 차 안에서 그러면 학교를 찾는데 도와줄래? 병원에서 학원을 찾는데 도와줄래? 이런 얘기를 한대요. 친구들이 저기서 너 기다리고 있던데 같이 가자. 저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하던데 구경 가자. 엄마 친구야. 아줌마랑 엄마 있는데 같이 가자. 집이 같은 방향이네. 태워다 줄게. 개인 카드를 보여주면서 같이 갈래? 사줄게. 새로 생긴 학원에서 선물도 주는데 같이 가자라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게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제시 방법을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유괴 예방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도 유괴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장소와 원인을 알고
유괴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고 적절히 대처하고, 유괴를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유괴 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안전 지식, 기술, 태도. 그래서 안전한 지식과 안전한 기술과 안전한 태도를 익히는 것인데, 그에 따른 세부 안전 내용은 길을 잃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부모님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위험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안전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에 대한 기술은 길을 잃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유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고 행동을 합니다. 이에 따른 태도는 밖에 나갈 때 모두와 함께 하거나 어른들께 알리고 나가는 태도를 기르고, 낯선 곳에 혼자 가지 않고 유치원, 어린이집, 또 친구 집에 갈 때 안전하게 큰 길로 다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태도에 대한 아동 유괴 안전교육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310페이지에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유괴 안전교육에 대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이름표를 달고 자유놀이에 대한 활동으로 선인용으로 주의 집중을 시키고, 이제 이름표를 달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영아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를 기르는 유아의 활동이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라는 이제 그 언어 활동에 대한 유괴 예방 관련 그림책을 가지고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 봐요.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라는 그 외국 작가 트릭시 하보란도라는 분이 쓰신 책과 아이쿠야 조심해 유괴 예방편의 서울문화사가 출판한 유괴 예방 관련 그림책이 또 아이들 활동용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이제 재난에 대한 파트, 재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아동학대에서부터 실종과 유괴, 지금 이 세 파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를 포함하고, 우리가 그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에 대한 파트까지, 그래서 그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 부모의 요인, 보육교사로서 교사의 요인, 여기는 이제 보육교사라고 다뤄져 있지만,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그러니까 모든 교사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다만 보육실, 어린이집에서의 그 사건 사고가 좀 더 많은 거는, 유치원은 아이들이 반일제로 많이들 이제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집은 종일제로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뉴스에 다루는 폭이 조금 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더 뉴스에 다뤄지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보육교사의 요인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요인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도 지식기술 태도를 익히는 이 단계는 똑같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리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부분이고, 실종과 유괴까지 해서 지금 우리 교재 13장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다뤄보았습니다.